안녕하세요. EBS 입시 대표 강사 윤윤구입니다. 소리로는 한 100명쯤 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몇 명이에요? 13명이네요. 좋아요. 13 곱하기 8 정도 하면 되겠네요. 한 사람이 8명 분의 소리만 내면 돼요. 잘할 수 있겠죠? 네. 이건 12명인데. 어쨌든 50분 동안, 짧은 시간 동안 선생님이 아주 타이트하게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듣고 지금부터 인생을 확 뒤집어 버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가고 싶은 대학 다 보내줄 수 있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래서 잘 보고 내가 목표로 하는 목표치를 조금 상향 조정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상향 조정된 목표치에 따라서 나를 맞추는 거 되게 중요한 거. 그 선생님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막 인강 입시 설명회를 하는데 정작 선생님 학교는 이러고 있어. 너희도 이러고 있지? 그렇지. 양심에 찔려서 웃는 거지? 그러고 있지? 네? 남학생 이름? 박태영이요. 태영이 저러고 있지? 아니요. 뒤에 애들 다 지켜보고 있어. 솔직하게 얘기해. 그러고 있지? 조금? 조금이요. 그러니까 조금 그럴 수 있어. 근데 선생님이 이 학생들의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이 학생 사진을 찍은 이유가 있어. 뭐냐면 선생님 직접 찍은 거거든. 찍은 이유가 있는데 그 앞에 이 반 교실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 꿈나라에서 열심히 공부하나 보지. 그치? 최소한 조도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지금 이 강의를 이쯤에서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저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목표는 거대하고 거창하고 원대한데 그걸 삶으로 이루어내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루어내지 못하면 저렇게 자게 돼요. 목표 대학 있죠? 선생님이 이 입시 설명회에 들어오기 직전에 한 학생하고 상담하면서 이러이러한 목표 대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좋아요. 자기의 꿈, 자기의 희망, 자기가 하고 싶은 대학 정하는 거. 선생님, 저는 꿈과 희망이 없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지금 만드세요. 없으면. 그 대신 만들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사세요. 누가 보더라도 너는 우리 대학에서 뽑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돼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건 목표 대학은 이쯤 가 있고 내 삶은 요쯤 가 있는 거야. 이만큼의 공백을 메꿔줘야 되는데, 노력으로 메꿔줘야 되는데 고통으로 메꿔지는 거거든 이게. 근데 노력과 고통을 겪는 삶을 선택하지 않는 거야.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책상에 엎어서 하는 거거든. 포기한 거지. 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노력하고 고통을 견뎌내고 그 과정에서 무조건 성장이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 그 성장을 이루기만 하면 대학 가는 건 사실 아무 문제도 아니야. 얼마든지 선생님이 도와줄 수도 있어. 다만 너희들이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저렇게 책상에 엎어져 하기 없기,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조도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럴 수 있겠지? 네. 100명분 소리 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럴 수 있죠? 네. 똑같네. 제일 많이 듣는 말, 그죠? 그 다음에 정시에 올인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정시에 올인해야 될까? 라고 생각한다면 아까 성적표를 살짝 봤는데 큰일 났네. 진짜 지금에 와서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보자고. 조금 더 리얼하게. 그래서 대학 입시 입학 인원수를 살펴보면 지금 올해는 77.3%가 수시로 모집이야. 그러니까 재학생들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재학생들은 그냥 수시로 가면 돼. 정시는 재학생들을 위한 전형이 아니야. 그건 N수생들을 위한 전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가면 갈수록 N수생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국에서는 학생부 교과가 되게 우세이긴 하지만, 그지? 뭐 전남대, 전북대 정도만 해도 1000명 단위로 학생부 교과 전형을 뽑으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이 되게 우수하긴 하지만,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오늘 성적표를 보기도 했고, 그리고 학생부를 보기도 했고, 또 선생님이 생각한데 지방에, 특히나 섬 지역에 전교생이 몇 명 안 되면 등급의 의미가 없거든. 아까 보니까 1학년 때 15명, 3학년 때 13명이더라고. 그 13명이면 1등급 1명, 9등급 1명 이렇게 잡히는 거잖아. 한 문제 틀리면 이제 1등급,
두 문제 틀리면 3등급 막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등급이 의미가 없어. 대학도 이 부분에 있어서 등급이 의미 없다라고 판단할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거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인 거지. 근데 어쨌든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대학의 상당수는 이제 서울에 있는 선호대학 15개를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지. 학생부 교과 전형은 거의 안 뽑는다라고 봐도 돼. 무방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전형 정시 힘들고 학생부 교과 전형 이제 조도라고 하는 특수한 조도고등학교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도 그렇게 쉽진 않아. 그죠? 그러고 나면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건 학생부 종합전형이거든. 고3 조도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금에 와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담아볼게.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한양대 성적이 대충 이래. 그치? 빨리 넘어갈까? 넘어가자. 그래, 빨리 넘어갑시다.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위에 세 가지. 대부분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뽑고자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들. 근데 K대학을 갖고 왔는데 이 K대학은 되게 솔직하지. 졸업 후에 대학을 빛낼 수 있는 대학이. 그러니까 결국 대학에서 뽑고자 하는 학생은 이런 학생이야. 졸업 후에 대학을 빛낼 수 있는 학생. 그렇잖아. 그게 대학이 여러분들을 예를 들어서 좋은 직장을 보냈다고 대학이 돈 받는 거 있어? 없어. 그럼 대학의 목표는 뭘까? 너희들이 우수해져서 성공해서 대학을 이름을 빛내면 돼. 그게 목표야. 그런 학생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졸업 후에 대학을 빛낼 수 있을 것 같은 학생을 뽑고 싶은 거야.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 선생님 방금 이야기한 거. 졸업 후에 대학을 빛낼 수 있을 것 같은 학생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 같은이야. 왜? 난 지금 그 우수함을 보여줄 수 없거든.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뭐야? 가능성.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가능성이거든. 그러니까 같은 애 포커스가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단지 여기 나오는 게 졸업 후 대학을 빛낼 수 있는 학생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해석할 때는 졸업 후에 대학을 빛낼 수 있을 것 같은 학생을 뽑는 거야. 대학이. 그러면 내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뭐 하면 돼? 그런 학생처럼 보이면 돼. 되게 단순하지. 선생님, 저는 그런 학생이 아닌데요. 잘 들으라고. 뭐라고? 그런 학생처럼 보이면 돼.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대학이 이걸 우수한 학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이 우수함이라고 하는 기준을 우리가 조금 일치시켜 주는 게 필요해. 대학이 생각하는 우수함이랑 내가 생각하는 우수함이 좀 다르거든.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우수함은 좀 달라. 당연한 거잖아.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봐. 연예인 이름을 물어보긴 그러니까 9명의 여학생들이 지금 있는데 9명의 여학생이 좋아하는 이상형은 같을까 다를까? 다 달라. 잘생겼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다 달라.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어? 우수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되게 주관적인 개념이야. 주관적이라고. 근데 입학사정관들이 이걸 평가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수함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시켜주려고? 객관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야. 이걸 평가 기준을. 우수함. 그러면 대학교에서 A, B, C, D가 있는데 A, B, C, D가 생각하는 우수함의 기준은 같을까 다를까? 당연히 다르지. 면접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면접에서 학생들이 진짜 황당한 행동을 많이 하거든. 제일 면접 가서 대학 교수들이 제일 황당해하는 학생이 뭐냐면 면접에서 노래 부르는 학생. 면접 가가지고 교수님 제가 나가기 전에 이렇게 대체로 면접에서 이런 거 물어보거든. 자,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교수님 제가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러면서 노래를 해. 되게 웃기잖아. 하고 싶은 말 해라니까 왜 노래야. 근데 그 중에 그 평가하는 교수 중에 창의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서 미술학과, 이제 의상학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창의성과 관련된 학과들 있잖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학과 교수가 있어. 그러면 그 학생이 뜬금없이 노래 부르는 행동은 다른 교수들에게는 일반적으로 뜬금없는 행동으로 감점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창의력과 진취적인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수의 입장에서는 그건 매우 우수한 능력이야. 그러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평가를 할 거 아니야. 이건 문제가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평가 기준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공통의 개념으로 묶어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을 우리는 확인 전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우수함의 기준이 뭐야? 네가 생각하는 우수함이랑 선생님이 생각하는 우수함은 달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수함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큰 기준은 내신 성적이 우수함, 모의고사 성적이 우수함 이런 걸 거 아니야. 근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우수함은 그런 객관식 시험으로 측정될 수 있는 우수함은 선생님은 우수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전혀. 그런 시대는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선 내신 성적의 우수함은 우수함이 아니야. 대학은 그걸 좀 우수하다고 인정을 해주긴 하지. 근데 곧 바뀔 거야. 객관식으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수함을 100%다 보여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대학은 고민하는 거야. 뭐지? 우수함이라고 하는 기준은 어떻게 정의 내릴 것이냐. 이게 확인 전발인데 이 확인 전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네 가지. 되게 중요한 요소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똑같은 걸 읽는데도 읽는 순서가 다 다르잖아.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순서를 일치시켜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수함을 평가한다라는 거. 어떻게 읽어? 선생님이 앞에 학인 전발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읽는 순서는 어떻게 돼? 학업 역량, 인성,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으로 읽어야 돼. 대학이 읽길 원하는 순서야.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걸 전공적 합성, 학업 역량, 인성, 발전 가능성으로 읽어. 그러면 대학이 원하는 순서대로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야. 대학이 원하는 건 이걸 학인 전발이라고 읽어줘야 되거든. 이걸 해내면 우수한 학생인 거야. 뽑아가는 거지. 내신이 좀 불리해? 상관없어. 이제 학인 전발이 뭔지를 이제 좀 얘기를 해줄 건데 이 학인 전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공통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해.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수함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교수마다 다 다를 거란 말이지. 그러면 교수마다 우수함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기준들이 다르다라고 판단했다면 그 다름을 조금 일치시켜줘서 들어온 면접을 본 교수들이나 입학사정관들이 교차 검토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입학사정관들이 A라는 입학사정관, B라는 입학사정관, C라고 입학사정관들이 입학사정관 A, B, C가 여러분들의 학생부를 교차 검토를 해. 3명의 입학사정관들이 여러분들의 학생부를 보면서 이 학생은 우수하네. 3명이든 4명이든 5명이든 2명이든 어쨌든 교차 검토를 통해서 우수함이 인정돼야 돼. 다른 말로 하면 우수함의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그 우수함의 객관적인 기준을 충족시켜만 준다면 나는 우수한 학생이 되는 거야. 그걸 지금 대학이 제시한 게 학인 전발이라고 하는 개념이거든. 나의 우수함은 여기다 맞추는 거야. 자, 학업 역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학업 역량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오해가 많고 진짜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 우린 제공해야 될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빨리 넘어갈 거야. 그냥 선생님이 고3 선생님한테 이 PPT 내용 대부분을 가능하면 보내줄 테니까 그걸 너희들이 다시 한번 쭉 봐. 그렇게 해서 이건 그냥 치면 돼. 내 이놈한테 치면 돼. 학업 역량에 대해서 토해내거라 이러면 내 이놈이 삑 토해내. 아니면 너튜브 이런 데 보면 되게 잘 나와 있거든. 그런 걸 보면서 얘기하면 돼. 학업 역량이 다만 첫 번째가 뭐라고? 성적이 아니라고. 얘는 4가지 중에서 하나라고. 성적 100%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제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세 번째야. 요 근래에 학종은 세 번째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세 번째 읽어보자. 시작!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자기 주도적인 태도로 노력하고 있는가? 선풍기 달고 있는 학생 이름? 이길도? 네. 길도야. 네. 고등학교에서 믿기지 않겠지만 5학기를 보냈어. 네.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건 뭐 있어?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못해.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왜? 주어진 대로 공부했거든. 선생님이 하라는 거 했거든. 학종은 그런 전형이 아니야. 학종의 우수함은 그런 데서 드러나지 않거든. 학종의 우수함은 내가
자기주도적으로 무엇을 알려고 노력했는지야. 그러니까 이건 서울에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학업 역량이 뛰어나고 조도에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학업 역량이 떨어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왜? 내가 노력하면 되거든.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잖아. 섬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선생님은 그건 되게 구차한 변명이라고 생각해. 아니야. 인터넷이 안 되면, 옛날처럼 인터넷이 안 되고 접근 기회가 없다면 설명되지. 충분히. 그러나 지금은 변명거리가 안 돼. 내가 우수해질 수 있어? 학업 역량을 키우려고 노력해봤어? 똑같은 질문, 방금 이야기했던 거. 너 새로운 지식을 알기 위해서 뭐 노력해봤니? 선생님, 전 게임 스킬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뭐 이럴 수는 있겠지. 그죠? 아이돌 나와가지고 막 투표하고 이러는 프로그램 보면서 제가 그걸 연구했어요. 저 진짜 저기 투표했어요. 문자 투표했어요. 그걸 연구해봤는데요.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새로운 지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럼 도대체 너희들은 뭐 했냐고. 고등학교 5학기 동안 뭐 했냐고. 선생님이 고3들인 너희들한테 던지는 질문이야. 다시 물어볼까? 너희들이 믿기지 않겠지만 너희들 5개월 뒤에 어른이 돼. 너희들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민하고 있어?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니? 무엇을 더 알기 위해서? 남보다 더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어? 그게 학업 역량이야. 선생님, 전 그런 거 한 적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이야. 적어. 빨리. 뭐라고?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나는 땡땡땡 할 거야. 빨리 적어. 고3들한테 선생님이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이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나는 지금 이거 하기 위해서 땡땡땡 한다. 지적 호기심을,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걸 다른 말로 지적 호기심이라고 하니까,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부터 땡땡땡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장이에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대답할 수 있다면 대학 가는 건 일도 아니야. 뭘 궁금해하고 그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네들이 뭐 할 건데? 이게 포인트야. 왜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학생부 마감은 8월 31일이야. 그러니까 아직 한 달하고 보름 정도 남았어. 한 열흘 정도 남았어. 40일 남았네? 인생을 바꾸기에는 얼마든지. 그게 학생부에 기록만 되면 돼. 자, 두 번째가 인성이야. 인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사실 조금 이런저런 고민들이 좀 되긴 하지만 착한 건 절대 아니야. 인성 이야기할 때마다 너희들 머리에 떠오르는 그 이상한 거 있지. 정직함, 성실함, 청소 열심히 하는 거. 그건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고. 대학이 평가하는 인성이라고 하는 요소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야. 그건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 물론 인간성이 포함되지. 근데 대학이 평가 요소로 인간성이라고 잡는 건, 인성이라고 잡는 건 퍼스널리티야. 캐릭터라고, 캐릭터. 네가 어떤 캐릭터니? 거기에 대한 평가야. 그러니까 우수한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있느냐, 열등한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인성을 학생부에서 보여준다라고 생각할 때도 역시 우수하냐, 열등하냐, 내 퍼스널리티가 어떤지를 보여줘야지. 그래서 나는 끈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도대체 인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게 퍼스널리티거든. 그래서 4번 같은 질문이 나오는 거야. 어려운 상황에서 일관된 모습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니? 끈기, 지속성, 고통을 인내하는 힘? 이게 인간성하고 무슨 상관이니까? 그게 퍼스널리티거든. 그러니까 그런 특성을 학생부에서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전공적 합성에 대한 이야기야. 전공적 합성은 조금 오해가 많은 요소야. 그래서 너희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되게 조도에서는 좀 힘들 수 있는 부분이겠지. 왜? 활동할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오해야. 전공적 합성은 활동하고 상관없어. 내가 어떤 활동을 했더라도 나의 전공적 합성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어. 그건 능력의 문제거든. 빨리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전공적 합성은 뭘로 표현된다고? 능력으로 표현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전공적 합성을 보여주려면 뭘 보여줘야 된다고?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야. 여기 남학생 6명이네. 아까 나 여학생 8명이라고 그랬는데 7명이었구나. 그렇죠. 남학생 6명이 있어. 맨 앞에 앉아있는 학생 동아리가 뭐야? 동아리요? 학생 스스로 아니 동아리 활동 뭐하고 있냐고. 학생 스스로는 거기서 왜 나오지? 충격적인데? 무슨 동아리 활동하고 있냐고. 충격적인데? 저는 자기 동아리 활동을 몰라. 이건 더 충격적인데? 동아리. 배드민턴 동아리. 진로 희망이 뭐야? 뭐 하고 싶어? 건축가. 건축과. 자, 이제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은 뭐야? 건축과를 꿈꾸고 있는 애가 왜 휘두르고 있지? 전공적 합성은 빵. 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학종에서 떨어지는 거야. 아니야. 건축학과인데 배드민턴 동아리를 하면 안 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포인트는 내가 배드민턴 동아리를 함에 있는 게 아니야. 배드민턴 동아리를 통해서 어떤 능력을 키웠냐고. 배드민턴 잘 쳐? 저요? 동아리를 통해서 성장했어요. 오, 동아리를 통해서 배드민턴 실력을 키웠으면 배드민턴 학과 갈 거야? 아니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잠깐 안 맞는 거야. 그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배드민턴 동아리를 했어. 근데 난 건축 동아리가 꿈이란 말이야.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 거야. 건축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건축학과가 되기 위해서, 건축학과, 건축학도가 되기 위해서, 건축학도가 갖춰야 할 능력은 뭘까? 생각해봐. 건축학도가 갖춰야 될, 디자이너라고 이야기한다면, 건축 디자이너가 갖춰야 될 가장 탁월한 능력은 뭘까? 뭐라고 생각해? 이건 정답이 없어. 그냥 아무거나 얘기하면 돼. 한 번에 왜 대답이 안 나오는지 알아?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거든. 전 건축학과 갈 거예요. 가서 뭐 할 건데? 건축? 건축학과 나오면 건축을 해야 돼? 아니야. 잘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건축학과로 가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 다음은 그러면 건축 디자이너 내지는 건축학도가 가져야 할 능력이 뭘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능력을 디테일이라고 봐. 그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건축, 인테리어 이런 영역에 있어서는 디테일이 되게 중요하니까 건축에 있어서의 디테일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배드민턴에서는 이 디테일이라고 하는 능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야. 내가 보여주는 건 스매싱을 잘 해서 이게 아니라 내가 배드민턴을 통해서 디테일을 어떻게 디테일, 세부적인 것들을 보는 능력을 어떻게 키웠냐요. 이게 전공적 합성이라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도 배드민턴을 되게 좋아하니까 배드민턴을 막 친단 말이야. 그럼 배드민턴을 칠 때 내가 상대편을 이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능력은 뭐겠어? 상대편이 못 칠 곳으로 내 공을 보내는 거야. 맞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뭐 하겠어? 스매싱 연습도 열심히 하고 리시브 연습도 열심히 하고 헤어핀도 막 열심히 한단 말이야. 그지? 상대편이 못 받게 만들기 위해서. 그게 뭐야? 세부적인 디테일이지. 그냥 치는 게 아니라 내가 세부적인 디테일을 살려서 요렇게 내가 공을 쳤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 거니까 난 요렇게 보낸다. 이게 있는 거거든. 그게 디테일이 되는 거야. 그럼 이 학생이 그런 배드민턴 활동을 통해서 그런 디테일을 살렸다면 전공적 합성이 생기는 거야.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활동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어떤 활동을 했더라도 내가 어떤 능력을 키웠는지가 포커스야. 근데 거기서 금방 이야기했던 이 학생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건 안 돼. 저는 배드민턴을 잘 치게 되었고 배드민턴 능력을 키웠습니다. 이거는 학과가 어디라고? 배드민턴 학과야. 축구. 저는 킥을 잘 차며 막 이런 거 있잖아. 패스 능력이 탁월하며. 이건 축구학과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부분을 쓸 때는 내가 어떤 능력을 어떻게 키웠는지에 대한 내용이 동아리 활동, 동아리 세특 상황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게 포인트. 그게 전공적 합성을 보여주는 거거든.
발전 가능성은 조도고등학교에 있는 여러분 모두 13명 모두가 목숨을 걸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능력이야. 발전 가능성, 성장 가능성, 잠재력. 맨 뒤에 있는 남학생한테 물어보자. 성장 가능성 있어? 응. 오, 어떻게? 네가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선생님이 어떻게 알 수 있지? 학교 생활 전반에서 열심히 했어? 잘했어? 선생님이 제일 증오하는 말 가운데 하나야. 선생님, 저는 학교 생활 열심히 했는데요. 어쩌라고. 열심히 하면 대학 가니? 잘하면 대학 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가 뭐야. 아니야. 학교 생활 열심히 했어요, 선생님. 아무도 안 뽑아줘.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열심히 했냐. 어디에다가 방향을 두고 열심히 했냐. 덮어놓고 열심히 하는 건 매우 위험해. 발전 가능성.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다른 말로 잠재력. 그러면 내가 잠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여줄 건데? 아까 얘기했지. 입학사정관들이 여러분들의 학생부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아, 이 학생은 잠재력이 있군요. 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 내 학생부를 보면서 입학사정관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너희들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 나도 인정. 잠재력이 있지. 당연히 있어. 선생님이 교육을 하는 목표 가운데 하나거든.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잠재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앞으로 성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교육은 아무 의미가 없어. 교육의 목적은 딱 하나거든. 뭐야? 미성숙한 존재인 학생을 성숙시키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은 너희 속에 있는 다이아몬드, 너희 속에 있는 그 놀라운 가능성, 능력을 믿어. 근데 입학사정관도 그걸 믿겠냐고. 안 믿지. 왜? 증거가 있어야 믿는 거거든. 근데 내 학생부를 쳐다보면 증거가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40일 동안 만들면 돼. 내가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 돼. 어떻게? 독서. 두 번째, 독서. 제일 중요한 거. 제일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 그 다음엔 선생님이 추천하는 건 고3이긴 하지만 네 번째 거. 조도고등학교에 있는 13명 고3 학생들이 13명 딱 좋잖아. 묶어가지고 지금부터 뭘 하냐면 오늘 무슨 요일이야? 수요일이지. 수, 목, 금 3일 동안 13명이 앉아가지고 세미나, 포럼, 저녁마다, 밤마다 시간을 계속 내가지고 세미나 막 계속 주제 발표하면서 뭘 하냐면 우리 고등학교의 문제점은 뭘까? 조도의 문제점은 뭐지? 전라남도 교육정책의 문제점, 경제정책의 문제점, 복지정책의 문제점은 뭐지?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뭐지? 하나 정해. 13명이서. 그리고 그걸 파고드는 거야. 40일 동안. 그거면 웬만하면 1차는 통과돼. 왜? 그 과정에서 우수함을 보여줄 수 있거든. 얼마든지 우수함을 보여줄 수 있거든. 그게 발전 가능성이야. 그냥 저 성장 가능성이 있고 전 잠재력이 있어요. 주장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러면 학종의 평가 방식은 아까 그 선생님하고 상담한 학생이랑 뭐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학종은 기본적으로 1년 동안 한 학기 동안 너희들이 뭘 했는지를 횡단으로 봐.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 아까 학생한테 얘기했으니까 얘기해 줄게. 교과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 거랑 독서 활동을 함께 봐. 너희들이 학생부를 볼 때는 따로 뚝 떨어져 있잖아. 1학년 교과 세특이랑 1학년 독서 활동은 이만큼 떨어져 있거든. 처음과 거의 끝 정도 돼. 근데 대학은 이 두 개를 붙여놨거든. 왜? 과목별 세특이고 과목별 독서니까 이건 학생부를 볼 때 이렇게 붙여서 보인다고 화면에. 그럼 잘 생각해봐. 내가 무언가를 교과 세특에서 무언가를 했다고 했는데 독서 과목별 독서는 그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 그럼 뭐야? 일관성이 떨어지는 건 거짓말이지. 믿어주지 않아. 그럼 교과 세특 자체를 믿어주지 않아. 횡단평가라고 이야기를 해. 네가 한 학기 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한 학기 전체를 쳐다보면서 평가하는 거야. 연결시키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방법이 뭐냐면 종단평가라고 하는 방법인데 이 종단평가라고 하는 방법의 핵심은 뭐냐면 5개 학기 동안 이 학생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는 거예요. 5개 학기 동안 이 학생이 어떤 컨셉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여줬냐를 보여주는 거거든. 근데 이건 조금 어려운 개념이니까 선생님이 사례를 하나 보여줄게. 이 학생은 선생님이랑 좀 설계를 한 학생이야. 어떻게 설계를 했냐면 3학년 때 조금 설계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 학생이 창의력이 뛰어난 학생입니다 라고 자소서에 썼어. 근데 이 학생이 창의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대학이 어떻게 확인하냐면 1학년 때 종단평가야. 1학년 때 학생부를 보니까 차별화된 도전을 즐겼네. 창의성이 있구나. 2학년 때 학생부를 보니까 창의적 아이디어 동아리 활동을 했네. 창의성이 좀 있구나. 2개 종단평가를 해서 2개를 잡아냈네. 그럼 이제 3학년 때 뭐 하면 돼? 창의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만 하면 돼. 뭐 했어 3학년 때? 새로운 문제풀이 방법을 시도했네. 이 학생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학생한테 과제를 맨날 줘. 너 해설지에 나와 있지 않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서 선생님한테 가. 수학 선생님한테. 해설지에 나와 있지 않는 문제풀이 방식으로 선생님한테 가. 하루에 5문제씩. 30일 동안. 150문제. 그러고 나면 선생님이 교과서 획득 쓸 때 뭐가 생각날까? 이 인간이 매일매일 나한테 와서 색다른 방법으로 문제풀이를 시도한. 그러면 이 선생님은 교과서 획득에 뭐라고 적어? 나를 귀찮게 할 만큼 지속적으로 이상한 걸 가지고 와서 끝까지 질문했음 이라고 적겠지. 이거야. 그럼 뭐가 돼? 이 학생이 창의력이 있다는 사실을 3년 동안 3명의 선생님이 증명해 준 거지. 그러면 증명이 됐네? 그럼 이건 뭐야? 팩트가 되는 거야. 너희들이 주장하는 건 팩트가 안 돼. 선생님들이 증명을 해줘야 팩트가 되는 거거든. 자율활동, 아까 선생님이 학생부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 자율활동, 3학년 자율활동 반드시 고민해야 돼. 친구랑 비교를 해. 학생부를. 학생부, 흔히 말하는 학생부 터. 비교를 해봐. 그러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다 교과서 획득까지 다 확인을 해봐. 그러면 비슷하게 적힌 문장들이 있을 거야. 그건 대학에서 전부 다 블라인드 처리돼. 전부 다 공백으로 나온다고. 빈칸으로 나온다고. 아까 선생님 학생부 한번 확인해 보니까 1학년 자율활동, 2학년 진로활동 거의 대부분이 빈칸이 될 것 같더라고. 그러면 평가 자체가 불가능이야. 얘는 그냥 떨어지는 거야. 자소서를 아무리 잘 써도 그냥 무조건 떨어져. 왜? 평가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를 하거든. 그러면 불합격이야. 그럼 3학년 때 지금 내가 뭘 해야 돼? 자기소개서에 내 이야기.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에 내 얘기가 적혀야 돼. 다른 13명 중에서 12명과 전혀 다른 나만의 이야기. 그것만 적혀도 1차에서 부를 확률이 매우 높아져. 어떻게 쓰냐면 금방 이야기했던 나왔던 내용은 전부 다 빈칸이거든. 여기서 빈칸이 안 되는 거 딱 하나 있어. 뭐냐면 여기 빈칸이 안 되는 거 딱 하나 있다. 뭐냐면 회장. 왜? 한 명밖에 없으니까. 중복이 안 되잖아. 그럼 빈칸이 아니야. 근데 회장 가지고 뭘 평가하지? 평가할 거 없어. 그러니까 그냥 탈락이야.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실제로는 학생부를 어떻게 써야 돼? 자율활동이 어떻게 적혀야 되냐면 이렇게 적혀야 돼. 이런 식으로. 매뉴액에 100명이 선생님이 100명을 데리고 하는 활동이야. 그러면 100명이 했으니까 100명이 똑같이 적겠지. 뒤에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 100명 가운데서 15명, 16명 조를 나눠서 세미나 팀을 나눠서 활동한 거야. 그러니까 15명이 똑같이 했으니까 똑같이 적지. 여기까지는 대학으로 가도 전부 다 뭐라고? 블랭크. 빈칸. 마지막에 나와 있는 노란색 부분은 이 세미나 팀 15명 중에 이 학생 한 명만 한 거. 그러니까 전국의 40만 수험생들 가운데서 한 명. 얘는 무조건 평가의 대상이지. 얘는 무조건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 왜? 학생이 뭐 했어? 의문점을 인식하고 의문점 가지고 지속적인 질문을 했거든. 그에 대해서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했어? 지적 역량을 강하게 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어. 평가해줬네. 굿. 그러면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거야. 이해됐지?
나의 이야기. 나만의 스토리, 나의 스토리텔링. 이게 3학년 1학기에라도 담겨야 돼. 그러면 되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되거든. 그러면 대학 한두 단계 올리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봐봐. 어떤 학생이 합격을 하냐면 건국대학교 예를 들어 갖고 왔어.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 추천 전형이야. 학교에서 추천해 주지 않아. 선생님 전 건국대학교 학교장 추천으로 가고 싶어요. 안 해줘. 넌 성적이 안 돼. 하고서 안 써줬어. 그러면 이제 쓰는 게 뭐야? 자기 추천 전형이야. 내가 나를 추천합니다. 아무도 날 추천해 주지 않아서 저는 저를 추천합니다. 근데 봐봐. 지원 봐봐. 9등급. 7.8등급. 지방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왜 못 가? 너희들이 왜 못 갈까? 평가 대상이 안 되거든. 평가 대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의 이야기가 학생부에 있어야 돼. 나만의 이야기. 그러니까 학생부에는 13가지의 이야기가 적혀있지. 초등고등학교는. 그걸 너희들이 만들어줘야 돼. 근데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저 나만의 스토리가 필요해요. 적어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너희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세상이 바뀐다고 너희 인생이 바뀐다고? 그건 택도 없는 소리야. 무언가를 해야 돼. 난 무엇을 할 수 있지? 에 대한 고민. 아까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이런 학생들은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들은 이렇게 해서 가는 거야. 얼마든지. 자기소개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줄게. 자기소개서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것들을 어떻게 나의 이야기로 끄집어내냐가 포인트야. 나의 이야기. 그러니까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소개서는 100% 주장이야. 선생님들에 따라서 되게 조금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아니야. 자기소개서는 대입 전형에서 진짜 중요한 서류야. 엄청 중요한 서류인데 점수는 없어. 전국에 딱 한 대학만 자기소개서가 점수가 있거든. 근데 나머지 대학은 점수가 없어.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것은 내비게이터거든. 적어도 자기소개서는 뭐라고? 내비게이터야. 무슨 말이냐면 나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 길 안내. 이게 자기소개서야. 길 안내. 나를 이해해봐. 이게 내비게이터이거든. 잘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입학사정관들이 여러분들의 학생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다?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건 힘들어.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야. 왜냐하면 하루에 10시간 동안 물리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되거든. 대체로 입학사정관들이 하루 10시간 동안 학생부를 봐. 그리고 그걸 20일 만에 끝내야 되니까 20일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학생부를 보는 거야. 그것도 미니멈으로 잡았을 때야. 그래야 지원한 학생들의 학생부를 다 볼 수 있거든. 물리적인 시간이 그래. 그러니까 너희들의 학생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면밀하게 안 봐. 볼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보는 거지. 근데 거기다가 저 잘생겼습니다! 저 완전 이뻐요! 라고 적으면 곤란해. 왜? 그건 근거가 없는 소리거든. 맞잖아. 우리가 적어야 될 건 뭐냐? 근거가 있는 소리. 근데 그 근거는 딱 한 군데에서밖에 안 나오네? 그게 뭘까? 학생부. 학생부에서. 학자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돼. 디테일의 차이일 뿐이지 이야기 자체는 똑같아야 돼. 학생부에서 제일 수험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알아? 이런 거야. 전 책을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독서란이 비어있어. 추천서 써준데 선생님이 거기다가 이 학생은 독서를 진짜 즐겨하는 학생이고 막 이렇게 적어놨는데 독서록에 과목별 독서 기록에 책이 몇 권 없어. 반대 케이스 마찬가지. 이 학생이 진짜 책을 많이 읽었는데 자기소개서 어디에도 책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추천서에도 어디에다 책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 그럼 이 학생 거짓말한 거지. 학자추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디테일의 차이만 있는 거. 주장이 있으면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5가지 능력에 집중하라는 말이 뭐냐면 이거야. 5가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소서 1번에 하나, 그 다음에 2번에 2-1, 2, 3, 그 다음에 3번에 하나. 이렇게 해서 5가지야. 거기에다가 뭘 쓰냐면 내 능력이 뭔지를 쓰는 거야. 그 내 능력에 맞는 활동 내지는 여러분들이 학생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 찾아내면 돼. 예를 들어서 아까 건축학과 이야기했지? 그러면 너희들이 자소서 쓸 때 어떻게 쓰냐면 건축학도
건축 디자이너가 가져야 될 5가지 능력 뽑아. 어떤 것도 상관없어.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그건 괜찮아. 자기 학생부니까. 5가지 써. 그 능력에 맞는 활동을 쭉 적어보는 거야. 그 능력과 관련된. 그럼 아까 디테일이라고 이야기하면 뭐가 들어가야 될까? 2-1번에 교내 활동에서 내가 배드민턴 동아리를 하면서 내가 이 디테일을 살린 경험들을 적으면 돼. 그러면 내 능력을 증명한 거거든. 5가지 능력. 이게 5가지 능력을 잡기만 하면 그게 틀이 딱 맞춰지게 돼 있어. 내비게이터가 만들어지는 거지. 자소서는 똑같은 이야기야. 이 틀이라고 하는 것이 프레임에 대한 이야기거든. 좀 더 긴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다 돼서 프레임에 대한 이야기야. 5가지의 이야기를 하나의 프레임으로 잡는 거거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그 선생님한테 컨설팅 받았던 학생한테 이렇게 질문했어. 꿈이 뭐예요? 전 검사가 꿈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럼 봐봐. 선생님이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어떤 검사? 적어 빨리. 여러분 진로에 건축학도가 되고 싶어요. 그럼 그 다음 질문이 뭐라고? 어떤 건축학자? 어떤 건축 디자이너? 이게 중요한 거야. 왜? 디자이너는 엄청 많고 건축 디자이너는 엄청 많고 그 직업에 그 일을 하는 사람 정말 많거든.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고. 그게 뭐라고? 프레임이야. 그 프레임이 짜져 있으면 완벽한 자기소개서가 나오게 돼 있어. 그 프레임에 맞는 5가지 능력이 튀어나오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지도하는 학생들은 이런 프레임을 짜는 게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5가지 능력 베이스로 글을 쓰게 만들어. 그러면 내신은 가볍게 밟고 가. 선생님이 보낸 학생들 거의 대부분이 선생님 그 학교에 간 선생님 학교에 있는 학생들 가운데 내신 가장 낮은 학생들이 그 학교로 가거든.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 3등급 때 보내. 왜 보내겠어? 얼마든지 보낼 수 있어. 왜? 프레임 5가지 능력.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생부에 대한 내비게이터만 있으면 이 학생이 우수함을 증명해낼 수가 있거든. 증명 자료는 학생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꿰어야. 내가 학생부에 이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꿰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야. 그게 프레임이 될 거거든. 어떻게 꿰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 질문. 계속 자기 전공에 대한 질문. 어떤 프레임을 맞출 것인가에 대한 질문. 그것이 성패를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을 해야 되는데. 네. 1번.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여기는 쓰지 말아야 할 것들이야. 선생님, 전 내신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렸는데요. 그거 학생부에 나와 있어. 너희한테는 그게 엄청난 자랑이겠지만 그 학교를 쓰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1등급이야. 내지는 대부분 다 2등급이야. 그러니까 그게 특별한 능력이 되지 않아. 쓰지 마. 그죠? 그 다음에 사교육 없이, 대학은 관심 없어. 사교육 없이 우수한 학생을, 사교육 없이 안 우수한 학생을 뽑을까? 사교육 받고 우수한 학생을 뽑을까? 사교육 받고 우수한 학생이야. 그 가장 좋은 건 뭐겠어? 사교육 없이 우수한 학생이야. 그러니까 포인트는 결국 대학이 뽑는 학생은 뭐야? 사교육을 했냐 안 했냐는 대학의 관심사가 아니야. 자꾸 오해하는데 아니야. 대학은 거기에 전혀 관심 없어. 포인트는 뭐라고? 우수하냐? 우수하지 않냐. 사족이라고 이야기하지. 필요 없는 거야. 그리고 학교 프로그램 제발 소개하지 마. 아까도 선생님이 보니까 동아리 활동한 거 동아리 활동 소개하고 있더라고. 너희의 이야기는 어디 있냐고. 내 이야기는 어디 있냐고. 동아리 활동은 활동인 거고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잖아. 우리가 한 거지. 내가 한 게 뭐냐고. 그게 포인트야. 가장 키포인트 1번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이거야. 너 뭐가 바뀌었고 어떻게 성장했니? 그 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 뭘로 한다고? 학생부로. 이렇게 보면 돼요. 이번도 마찬가지야. 제발 적지 마. 동아리 회장으로서 동아리 회장 전국에 몇만 명이야. 의미 없어. 동아리 회장으로서 무엇을 했냐가 포인트지 동아리 회장이 의미 있는 게 아니라고. 그 다음에 학교 프로그램 소개는 역시 하면 안 되고 실적 나열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안 돼. 의미 없어. 그렇지? 그래서 역시 자소서 2번에서 포인트는 뭐라고? 변화하고 성장한 나의 이야기. 뜬금없는 이야기 적지 마. 학생부에 반드시 한 줄이라도 있어야 돼.
나의 우수함을 증명하는 문장이 하나 있어야 돼. 내 이야기로. 근데 그 우수함을 증명하는 단어가 내 친구한테도 있어. 그러면 안 돼. 그건 유사도 검색에 걸리니까. 3번에 절대 적으면 안 되는 것들이야. 진짜 많이 적는 거. 여학생들의 99% 정도 돼. 친구와의 갈등이 있었고요. 그래서요. 내가 먼저 사과했어요. 저 훌륭하죠. 아유, 진짜. 대학도 그거 거짓말인 줄 알아. 왜 이래. 읽는 게 맨날 그건데, 뭐 우수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안 돼. 그러니까 친구와 싸운 이야기 적지 마. 오해를 푼 거, 제발 오해 좀 그만해. 풀지도 마. 그냥 오해하고 끝내. 여기 아예 쓰지 마. 포인트는 어디야? 등이야, 등. 한 해에 학생부 종합전형 10만 명 넘겠어. 근데 그 10만 명이 웃긴 게 뭔지 알아? 4가지 이야기로 10만 명이야. 배려, 나눔, 협동, 갈등관리. 4가지 이야기로 10만 명이야. 한 이야기당 몇 건? 2만 5천 건.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안 돼. 쓰지 마. 포인트는 어디? 등. 이것만 쓰면 성공해. 자, 마지막. 그 선생님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이기도 해. 돌멩이를 표현할 라틴어 단어는 2가지거든. 하나는 페트라고, 하나는 스칸달룸이라고 하는 단어야.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피터, 디딤돌, 딛고 올라가는 돌, 반석이라고 하는 개념이고, 스칸달룸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스캔들의 어원이야. 걸려 넘어지는 돌. 조도고등학교의 이야기, 조도의 이야기, 전라남도 교육청이나 전라남도의 행정에 대한 이야기가 너희들한테 스칸달룸이 될 수 있어.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 근데 학종의 의미는 뭐냐면 그걸 남들이 불편하다라고 생각하고 남들이 한계라고 생각하는 걸 팩트라로 만드는 거야. 나는 이걸 딛고 올라갈 겁니다. 나는 이걸 딛고 나의 가능성을 발현시킬 겁니다. 이게 능력이야. 그걸 해내는 조도고등학교 3학년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멋진 자기의 꿈을 멋지게 이룰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윤구였습니다.